송강은 원기를 회복하자 노준혜와 석수의 일을 걱정했다. 그래서 기습전을 서둘렀다. 북경성에는 정월 대보름에 불꽃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어 양산박의 시천이 이 틈을 이용하여 북경성에 불을 지르고 무송과 노지심이 양중서를 제거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사이 양산박 대군으로 하여금 삽시간에 북경을 공격하게 하여 점령했다. 오용이 원소저에 북경성에 불을 지르고 이를 신호로 안팎에서 일제히 쳐들어가 함락시킬 계책을 세운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출된 노준혜는 자신의 처와 도망가던 이고를 잡아 죽이고 양산박에 입당하였다. 그러자 송강은 그를 제일 위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이규가 이를 비꼬아 말하고 다른 장수들 역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를 보이자 송강은 노준의 공이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한편 서경 등과 함께 국방 변경으로 말을 사러 갔던 단경주가 혼자 돌아와 인충에게 보고했다. 21백여 필의 준말을 사청주까지 왔으나 부하를 거느린 옥보사라는 자에게 모두 빼앗겼는데 그들이 증두시로 갔다는 것이었다. 북쪽으로부터 구입한 말 200필을 양산박으로 오는 도중 증두시 무리에게 빼앗기다니. 3일 뒤 서경이 겨우 도망쳐와 상훈공들이 양산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단정교와 위정국이 양산박에 입당하고 이규가 전일 의견차로 송강에게 화를 내고 양산박을 뛰쳐나갔다가 사죄의 의미로 초정과 포옥 등을 데리고 돌아와 새 두령을 맞이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송강에게 증두시의 말을 빼앗긴 것과 자신들을 원수로 여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지난날 조계의 복수를 위해서도 증두시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여기고 대군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다. 이런 무례한 놈들. 한편 증두시에서는 다선 군대에 보루를 쌓고 총체는 교사 사문공, 북체는 장남 증도가, 남체는 차남 증밀이, 서체는 셋째 아들 증색이, 동체는 넷째 아들 증괴가, 중체는 막내 아들 증승과 그에 붙인 증장자 증롱이 각각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키가 1장이나 되고 허리둘레가 몇 아름이나 되는 덩치의 험도신 옥보사는 법화사에서 시진에게 빼앗은 말을 지키고 있었다. 양산박의 군대가 떠나기 전 노준이는 자신도 선봉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으나 오용이 안됩니다. 싸움을 하고 싶다면 별도로 일대의 군마를 인솔하여 평지와 소로에 매복하였다가 포성이 울리면 그때 나와 응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 노준이는 연청과 함께 500명을 이끌고 별동대로 평지와 소로에 매복하여 신호가 울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오용은 우선 북체를 공격하기로 한 양지와 사진에게 군사를 일렬로 늘어서게 한 뒤 북을 치고 길을 휘두르며 허세를 부리게 했다. 그러다가 다음날 포성을 울리며 대부대가 남체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서체는 주동이 쳐들어갔다. 양산박 군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 양쪽에서 매복하고 있던 증두시의 군사들은 예상치 못하게 오용의 군사가 추격해오자 결국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사문공은 할 수 없이 남은 군대를 퇴각시켰다. 이렇게 제1전은 일단 양산박 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다음날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맨 앞에 나선 증도가 여방 곽성과 각각 대적했다. 그러나 증도가 대단히 강해 상대하기 힘들었다. 그러자 화영이 증도에게 활을 쏘았다. 그가 쏜 화살이 증도가 왼팔에 맞아 낙마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방과 곽성이 증도를 죽였다. 증롱은 맏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몹시 울었다. 그리고 송강 휘하에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 싸움을 그만두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으므로 맏아들의 복수를 위해 야간 기습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용이 이를 예상하고 매복하고 있었으니 결국 사문공과 증색은 대패하여 달아나다가 증색은 양산박의 두령 해진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소중한 아들을 둘이나 잃은 증롱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다 결국 양산박의 항복을 결정하고 항복 문서를 송강에게 보냈다. 증롱이 보낸 강화의 글을 읽고 난 송강은 오용과 상의하여 증롱에게 과거 빼앗아간 말들과 사문공을 우리에게 보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자 증롱은 송강 측의 조건에 대해 사문공을 만나 말하였고 당연히 사문공은
진롱에게 화를 내며 다른 말이라면 상관없지만 조여옥 사자는 줄 수 없소. 그리고 송강, 그놈은 우리를 기필코 죽일 것이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들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적들이 우리가 항복할 것으로 알고 방비를 게을리하고 있는 지금 이때를 모도하여 기습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진롱을 설득하자 귀가 얇은 그는 사문공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고 자신의 남은 아들들과 사문공을 보내 송강을 기습하려 했다. 소정, 증밀, 징배를 거느리고 으스름한 달밤을 이용하여 전군이 송강의 진지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송강 측이 이번에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가볍게 격퇴하니 증밀은 주동에게 죽임을 당하고 징배는 난전 속에서 말에 밟혀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던 군사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그 죽은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사문공은 홀로 옥사자마의 도움으로 달아나다가 매복해 있던 옥길인 노준이와 만나 사로잡히고 말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연청은 옥사자마를 끌고 본진으로 갔다. 송강은 사문공을 대면하자 한편으로는 노준애가 공을 세운 것이 기뻤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조개를 쏘아 죽인 것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우선 증두시로 치고 올라가 증시 일가를 모조리 주륙하고 양식과 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모든 두령들이 무사히 산채로 돌아왔다.